경제학과 학생들과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 소비자나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재화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려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봅니다. 가격 상한 및 가격 하한으로 알려진 가격 통제는 일반적으로 해당 시장 내부에서 저항의 부닥침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후과를 초래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동영상에 등장한 경제 용어와 관련된 실생활 경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제 텔레그램 채널을 방문하세요. 자유시장은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두면 생산자의 공급량이 소비자의 수요량과 일치되어 균형 상태를 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균형 상태는 아기 분유 시장과 옥수수 시장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재화 가격을 통제하기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가격 통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가격 상한과 가격 하한입니다. 정의부터 시작한 뒤에 그래프를 통해 이 두 가지 형태의 정부 개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격 상한부터 시작합니다. 가격 상한은 정부가 보통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최고 가격입니다. 보통 균형 가격 이하로 설정합니다. 균형 가격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여 재화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 그 재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유아용 분유에 대한 가격 상한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기 분유의 자유시장 가격이 현재 $5라고 합시다. 정부는 $5라는 가격이 비싸서 너무 많은 가정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고 가격, 즉 가격 상한을 $3로 책정합니다. 내가 여기에 $3로 표시하고 이걸 가격 상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격 상한이 $3입니다. 지금부터 판매자들은 아기 분유에 대해 $3 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가격 상한이 아기 분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균형에서 시작합시다. 아기 분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전에는 아기 분유를 사지 않았을 사람들이 지금은 아기 분유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원래 아기 분유를 사던 이들의 수요도 확대됩니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5에서 $3로 하락함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수요는 수요 곡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량을 초래합니다. 나는 신규 수요량을 QD라고 표시합니다. 이것은 현재로선 소비자들에게 꽤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아기 분유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기 분유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급량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정한 법정 가격 인하, 즉 가격 하락으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공급자는 아기 분유의 공급 곡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에 따라 공급량이 원래 균형량보다 감소합니다. 이제 아기 분유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공급량이 수요량을 밑돕니다. 우리는 경제학에서 이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부족입니다. 지금 아기 분유가 부족합니다.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공급이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기 분유 생산자가 실제로 생산량을 확대할 경제적 요인이 없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실제로 수요량을 축소할 경제적 요인도 없습니다. 사실 소비자들 사이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가격 하락으로 수요량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들은 아기 분유 생산은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할 테니 아기 분유 생산에 사용해서 쓸 자원을 다른 재화에 배정할 겁니다. 여기 아래에 간단히 메모해 두겠습니다. 가격 통제에 따른 구속력의 후과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균형 가격 이하로 설정된 가격 상한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가 구속력입니다. 구속력 있는 가격 상한의 후과는 부족입니다. 가격 상한 조치의 취지는 아기 분유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를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0부터 QS까지의 일부 소비자만이 QS 단위의 아기 분유를 살 수 있는 소비자만 도움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부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기 분유를 구할 수조차 없는 소비자는 피해를 봅니다. 또한 모든 생산자가 손해를 봅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아기 분유 생산자들의 이윤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시장에서 가격 상한 조치로 어떻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이제 가격 하한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가격 하한은 보통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균형 가격 이상으로 설정되는 최저 가격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상한은 항상 균형 가격 이하로 설정되며 가격 하한은 항상 균형 가격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그 말은 이러한 가격 통제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경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보통 머리 위에 전장, 즉 상한이 있고 머리 아래 바닥, 하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꾸로 된 즙이라고 생각하면 유용합니다. 선장, 즉 상한은 항상 균형 가격 이하에 존재할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 하한은 항상 균형 가격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는 거꾸로 된 집과 같은 모양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옥수수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옥수수 농부를 지원하길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옥수수 농부의 소득을 올려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균형 가격 이상의 최저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걸 가격 하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옥수수의 원래 균형 가격이 부쉘당 50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가 부쉘당 75달러의 가격 하한을 책정했습니다. 가격 하한이 옥수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기 분유와 마찬가지의 분석을 해봅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옥수수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옥수수 농부들은 생산량을 증대할 경제적 요인이 생깁니다. 현재까지 옥수수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옥수수를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팔 겁니다. 새로운 공급량은 이제 QS입니다. 수요의 법칙에 의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옥수수 소비자들이 찾는 수요량이 줄어들고 결국은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75달러라는 가격 하한이 있을 때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격 상한에서 경험한 것과 정반대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족이 아니라 소위 잉여입니다. 다른 말로 초과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팔리지 않은 옥수수가 저장고에 적재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기 때문에 옥수수 시장의 관점에선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옥수수 재배를 증대할 경제적 요인이 생겼지만 소비자는 옥수수 수요를 줄이고 대체재 수요를 증대시킬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불균형 상태입니다. 자구속력에 따른 후과에 대해 논합시다. 여기서 구속력이란 그 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가격 하한의 구속력은 시장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잉여, 즉 생산 과잉을 초래합니다.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만한 결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격 통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돕자는 것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시장에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일부 승자도 있습니다. 가격 상한의 경우에 승자는 0에서 QS 사이 소비자입니다. 그들은 낮은 가격으로 아기 분유를 살 수 있으니까요. 옥수수 시장의 경우도 역시 일부 승자가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의 수요가 있어서 생산자가 옥수수를 판매할 수 있는 0에서 QD까지의 구간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옥수수 수량입니다. 농부들은 더 비싼 가격의 옥수수를 판매하므로 편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승자도 있지만 패자도 있습니다. 가격 상한의 경우 모든 아기 분유 생산자가 손해를 보았고 일부 아기 분유 소비자도 피해를 봅니다. 아기 분유를 살 수 없는 QS에서 QD까지 소비자들은 전혀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더 높았더라도 시장 균형이 존재했을 때가 오히려 낫습니다. QD에서 QS까지의 농부들은 옥수수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부 옥수수를 팔았다고 해도 안 팔린 공급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득을 본 게 아닙니다. 가격 통제로 인해 생기는 부산물로 소위 암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용어를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이 정부 가격 통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가격 상한의 경우 가격이 높게 형성된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암시장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해보죠. 이곳 QS에서 QD 구간의 소비자들은 아기 분유를 수중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부모는 조제 분유에 목을 맵니다. 어쩌면 아기 분유 말고는 대체 수유 옵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기 분유를 구할 수 있죠? 그들은 암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 가격 하한으로 설정된 3달러의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그것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7달러의 말이죠. 그래서 암시장이 등장하고 이 암시장에서는 분유를 구할 수 없던 사람들이 실제로 높은 가격을 치르더라도 가격 통제를 받는 재화를 손에 넣으려 할 겁니다. 가격 하한의 경우는 PF라고 약칭합니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 암시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왜 농부들은 그들의 옥수수를 더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초과 공급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초과 공급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 암시장에서 일부를 저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실당 30달러와 같이 더 낮은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단순히 잉여 옥수수를 처분하기 위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잉여 옥수수를 시장에 쏟아냅니다.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두 가지 상이한 형태의 가격 통제에 관해 논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어느 한쪽 이해관계자들을 돕자는 목적입니다. 가격 상한은 소비자를 돕자는 취지입니다. 가격 하한은 생산자들 돕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분석에서 보듯이 이런 형태의 가격 통제에 따른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두 경우 모두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일부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후과를 낳습니다. 부족이나 잉여로 인해 암시장의 등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